시장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이 반도체 업종 관련한 종목들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 제조업, 이 반도체 업종 관련 종목들의 유망한 기업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짧은 시간 내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고요. 오늘은 이 반도체 업종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제가 종목들 좀 정리를 해왔어요. 반도체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뭐 팹리스 등등이 있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뭐 오늘 상한가 것도 좀 보이고 대다수 보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뭡니까? 다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종목들 업종이 그냥 한 종목을 본다라기보다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대표적인 격이잖아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한 5,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전기전자 업종들 다 좋았다라고 보는데 뭐 내가 또 삼성전자 이거 뭐 좋은 회사지만 삼성전자 너무 좋은 회사죠. 너무 좋은 회사지만 내가 2% 오르고 이런 거 조금 너무 적은 것 같다. 나는 좀 중소형주로 조금 급등 오르는 폭을 좀 큰 종목들 중소형주에서 이 업종 좀 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관련 종목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전기전자 업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업종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가 비슷하죠.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좀 반등 오늘 좀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5%, 10% 또는 20%, 30%라도 단기간 내에 좀 수익을 낼 만한 업종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거고 2020년도 하반기에 이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상승했어요. 크게 상승하고 주가가 좀 눌리고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 차트가 삼성전자 비슷해요. 그죠? 그래도 이 업종들 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세 좀 보인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또 뭐 반도체 쪽 뭐 볼 수 있는 사이트 뭐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 가셔서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전기전자, 제조업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종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종목들 설명하기 앞서서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은 종목일까?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좀 쉽게 나는 좀 주식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들 분들이 좋은 종목을 딱 콕 집어서 무료로 좀 소개를 해서 수익을 좀 내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내가 스스로 한번 좀 찾아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제조업종입니다. 일단 기계업종이고 제조업종인데 보통 이런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고정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불경기가 닥쳐서 이 재고가 팔리지가 않으면은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이 재고가 이 팔리지 않은 게 기간이 오래돼 버리면 진부화의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뭐 재고라든가 유형 자산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유형 자산도 너무 뭐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그죠? 판매가 잘 될 때는 유형 자산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판매가 안 될 때는 유형 자산이 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요 제조 업종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높은 고정비 때문에 판매가 안 되면은 적자폭이 좀 안 좋고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진다. 그리고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빠져도 설비를 탄력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이 뭐 철강이나 이런 기업들은 재고를 그냥 한번 뭐 만들어 놔서 이렇게 방치를 해둬도 뭐 재고 자산이 크게 진부화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철강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이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한 3년 지났어. 3년 지나서 샀어. 신제품들 막 나오는데 좀 진부화의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제 지금 요거는 뭐 지금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조업종 보실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 보통 매출액은 어느 정도면 좋을까 이런 부분 좀 이야기 드리면 LG전자를 제가 가져왔어요. 보통 이 자산 총계만큼의 매출이 나오면 그래도 좀 좋거나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산 총계만큼 매출이 나오거나 그거보다 이상 나오거나 자산이 이제 부채랑 가지고 있는 돈인 자본을 빚이랑 자본을 합친 금액이잖아요. 그 합친 금액보다 매출이 좀 많이 나오면 이 기술집약점이고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막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LG전자의 재무 뭐 나쁘지 않죠. 우량하죠. 그죠? 뭐 삼성전자도 워낙 큰 기업이고 보시면은 자산 총계 대비 매출액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영업 현금 흐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감가상각비가 이제 합산이 돼요. 영업 현금 흐름에. 보통 이제 뭐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고 이러잖아요. 뭐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다 뺀 순이익이 뭐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뭐 세금률도 뭐 매출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뭐 법인세는 뭐 20%에서 더 높게 몇십 퍼센트까지 이익에서 떼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눈 게 이제 당기순이익인데 현금 흐름은 이제 그런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좀 합산해서 보통 내가 이 어떤 땡땡 회사에서 치킨 회사에서 뭐 치킨 튀기는 기계를 샀어요. 근데 그거를 매월 또는 뭐 매년마다 뭐 감가상각비로 이제 산정을 하잖아요. 한 번 현금 유출이 되고 그 이후엔 유출이 되지 않지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합산해서 현금으로 만드는데 보통 이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매출액이랑 당기순이익은 나왔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좀 재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제조업종 기업들은 영업활동 뭐 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거래처에서 보통 이런 제조업종들은 외상으로 사고 또 외상으로 팔거든요. 많이 그런 것들을 해요. 외상으로 사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서 제조해서 원재료 그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뭐 이런 부분 많이 하는데 매입 채무 그러니까 그 원재료를 사온 것들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재고가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영업 현금으로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막 당기순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유형자산에 처분했든 어쨌든 뭐 회계를 뭐 GAAP나 그 IFRS 요걸 함에 따라서 뭐 산정이 좀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영업 현금률이 좀 안 좋다 하는 기업들은 좀 그 재무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좀 내가 쉽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 무료 체험 아래 하단에 2272-7768번으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콕콕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잘 집어드리고 저희 선진투자그룹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엔젤산업, 메타버스 등등 관련한 뭐 종목들 수익도 많이 뭐 나는 종목들 소개해드렸고 원전 관련주도 뭐 이미 몇 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2주 전에 소개를 해드려서 지금 두산중공업 아직도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몇십 퍼센트 이상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2주 동안 내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무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쉽게 좀 전문가님들 조언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조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 또 보셔야 될 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 자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현금이 500억이 있어요. 500억이 있는데 근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에 500억이 있는 거야. 500억이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매입 채무가 한 200억이 있고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이런 제조 기업은 고정비가 높고 영업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기업들을 볼 때는 이 운전자본을 제외하고 진짜 이 기업이 유동성이 좀 문제인가. 현금이 500억이 있는데 여기서 운전자본인 계정 과목을 몇 개를 좀 분류를 해 놓으면 이게 좀 진짜로 현금의 유동성 문제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전스라는 거는 이게 환어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명목 하에 들어가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들이 환어음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좋은 종목 선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까지 보고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오겠죠. 남들보다 좀 5%, 10%더 수익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1,000만 원에 10%만 해도 100만 원인데 얼마나 뭐 좋은 소중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좀 잘 꼼꼼히 봐야겠죠? 자, 일단 관련한 종목들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종목 꼼꼼하게 다 봐드리는 게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캡처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업이익이나 영업현금흐름, 투자활동, PBR, 뭐 그리고 각종 투자 지표들, 배당 수익률까지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이 단기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 반등세를 이용을 해서 좀 좋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에서 또 모아갈 기업들을 좀 미리 분석해 두자 하는 입장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전공정 관련한 업종들 종목들 대부분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보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선별하시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좋은 회사들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하단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관련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표기 못한 종목들도 있죠.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되어 있고 좀 유망한 종목이 있다. 뭐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안에 하나 무료 체험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팬리스 업체들 주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다 캡처해서 두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스크리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영업이익 이렇게 어떤 종목이 잘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종목 선별하시면은 중소형주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나타나 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보셔서 수익 챙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